EU 충격적인 보고서 등장. 한 보이콧 이유. 사상 최초 한 전차 245대 기가베이브 폴 대통령 단 3일. 한국말도 안 된다. 최근 유럽연합 EU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방산산업이 다시 한번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산 무기, 특히 K2 전차를 중심으로 한 기가웨이브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며 일부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구매를 보이콧하려는 이유를 조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산 전차의 성능과 납품 속도에 대해 언급하며 유럽 전체가 경악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불과 3일 만에 245대의 K2 전차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납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럽 군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반적으로 전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대량 생산에는 몇 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적인 첨단 방산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폴란드 대통령은 3일 만에 245대의 전차를 납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유럽 방산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유럽 전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국 방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레오파드 2와 같은 기존 전차 모델을 중심으로 전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한국산 K2 전차가 성능과 가격, 납품 속도에서 모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전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무기를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유럽 방산 시장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며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무기 공급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방산 강국들은 자국 방산 기업들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방산 산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한국이 앞으로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한국과 유럽 방산업계 간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얼마나 더 확대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현대로템이 4분기 폴란드양 K2 전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로템에 대해 4분기 매출액 1조 4,607억 원, 영업이익 1,859억 원을 기록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펜스 솔루션 부문에서 폴란드양 K2 전차 생산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레일 솔루션 부문과 에코플랜트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2차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지만 레일 솔루션 부문에서 4에서 5조 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며 전사 수주 잔고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79,000원으로 유지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폴란드 2차 계약 체결이 지연된 부분은 아쉽지만 폴란드 1차 계약 물량 인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현대로템의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K2 전차의 생산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디펜스 솔루션 부문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2023년 기준 매출액 2조 6,849억 원,
영업이익 1860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매출액 3조 2700억 원, 영업이익 28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비롯해 K1A1 전차, 차륜형 장갑차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다. 2023년에는 K2 전차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로템이 속한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관련주 네이버증권에는 비유테크놀러지, 코콤, 빅텍, 파이버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휴니드, 현대로템, 풍산, 기아, 풍산홀딩스, 현대위아, 한화시스템, 대양전기공업, STX엔진,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기술, 코콤, LIG 넥스원, 한일단조, 퍼스텍,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 한컴라이프케어, 스페코, 해인, 기산텔레콤 한화에이트원 우리기술 이지트로닉스 스페코 제노코 대양전기공업, 대한항공 세트레가이 루멘스 HJ중공업 코콤 에스코넥 평화산업 기산텔레콤 한컴라이프케어, S&T 모티브 쌍용정보통신 루멘스 한화 휴니드 우리기술 HD 한국조선해양해인 빅텍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 국영지NM i3 시스템 덕산하이메탈 DMS 미래ING STX엔진 이지트로닉스 스페코 웨이브 일렉트로 에이트원 제노코 삼영ENC 포메탈 비츠로테크 STX 한화오션 코츠테크놀로지 에이스테크 대성하이텍 등이 있다. 현대로템은 지상무기, 철도 차량,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그동안 국내 철도 차량 시장을 선도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K2 전차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지상무기 체계를 개발하며 방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속전철, 전동차 등 다양한 철도 차량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 KEK9로 UAE와 연합훈련, 중동에서 빛나는 한국 무기. 우리나라와 UAE가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최첨단 무기들을 활용한 훈련으로 양국의 국방협력은 물론 방산 수출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함께 알아볼까요? UAE와의 이번 연합훈련은 2023년 UAE 군 지휘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은 2024년 2월 훈련을 확정하고 UAE 알하무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가 모두 참여해 전천후 군사협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K-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UAE 방산전시회 NAVDX와 연결해 국내 방산업체들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 후에도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 UAE 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군사외교가 더욱 확대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단순히 무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알리는 기회입니다. 우리 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SME 개발 착수. 더 촘촘해지는 한국형 다층 방공망. 군이 한국형 사드, THAAD라고 불리는 장거리지대 공유도 무기, LSAM-의 생산을 시작했다. 동시에 더 높은 고도의 방어를 책임질 고고도 역경유도탄, LSAM-2 체계 개발에도 착수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점점 촘촘해지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에서 LSAM-II 체계 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과 에드,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해 LSM-II의 개발 일정과 목표 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투자 비용은 약 5,677억 원이다.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 단계, 고도 100km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를 거친다. 종말 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를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15에서 40km 구간은 미국산 패트리엇, PAC-3와 천궁2, 50에서 60km 구간은 LSM-2 방어한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는 40에서 150km를 방어한다. 만약 LSM-II이 전력화되면 기존 방어체계에 비해 100km 구간에서 적 핵미사일을 한 번 더 요격할 기회를 얻는 셈이다. 이 경우 방어 범위는 기존의 3배에서 4배가량으로 확장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이 이처럼 KAMD의 다층적 방어체계 구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최근 들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과 순항미사일, 무인잠수정,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SLBM 등에 실어 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을 들이는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IRBM은 한 미사일 내에서도 구간에 따라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 군의 KAMD는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고도 50에서 60km의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체계 LSM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